자, 뭐 오늘은 제가 그 수익 플러스 코너에서 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관련해서 인제 지난주에 그 뭐 실무 협의단까지는 아니고 거의 시찰단 비슷한 몇 명의 사람들이 가서 보고 온 모양인데, 고 관련해서 연휴 사이에 인제 기사가 나온 게 있더라고요. 뭐 새 정부 인제 담당자들한테 보고하고, 거기 인제 수장이 되는 누군가, 뭐 특히 산업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한테 보고를 해서 인제 뭐 개통 타고 올라가서 한미 관세 협상하는데 이걸 어떻게 써먹을 거냐, 뭐 이런 부분들이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저도 현대 힘들을 비롯해서 뭐 한택이라든가 한 일 주일 정도 조정이 내내 나왔어요. 지난주에 알래스카 얘기가 영 없어 가지고 뭐 반짝 초대받았다 이럴 때 한번 올랐다가 한 6-7일 정도 매매수로 보면 조정을 받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리가 무난해 보이길래, 고런 이슈도 사실 오늘 뭐 딱 보면 오늘 올라갈 애들 딱 정해져 있죠. 코인이라든가 뭐 지역화폐 이슈들 이런 것들 비롯해 가지고 정책적인 우선순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올라갈 거라고 생각은 드는데, 오늘 이슈 플러스 수익 플러스에서는 알래스카랑 이제 K관광 관련해서 이제 호텔 쪽 얘기를 좀 많이 드리고 온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굿모닝 작전으로 돌아와서요. 여러분들, 네, 어떻게 된겨? 네, 인사를 딱 한 분밖에 안 하시네. 예, 여기 지금 손가락이 다 고장 나신 건 아닐 거고. 네. 자, 뭐 박수, 뭐 악수, 예, 하이파이브 표시도 좋고. 예. 제가 지금 산뜻하게 반팔로다가 위도도 안 입고 앉아 있잖아요. 이제 더워가지고 위도 정장까지 입고서 이제 방송 못 하겠더라고요. 예. 그런 거 생각해 보면, 야, 인제 날씨 진짜 더워지는구나 생각해 보고, 예, 더위라든가 폭염 이슈도 한번 다뤄볼 만하다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미리 인사는 안 하고 그냥 하라 그러니까 억지로다가 이렇게 하시는 분들, 네. 음악을 좀 꺼 달라고요? 음악이 나가요 지금? 예. 저는 음악을 안 틀었는데. 음. 음악은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것 같은데, 뭐 담당자께서 들어보고서 뭐가 소리가 나오는 것 같으면, 네, 나와 가지고, 예, 뭐가 꺼 주시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뭐 제가 음악을 튼 게 아니라서 저는 음악과는 무관한 사람이에요. 예. 어 그리고 비트박스가 갔으면 좋겠다고. 야, 지금까지 간 게 얼만데 뭘 지금부터 가라고. 예. 이름이 비트인데 비트코인이 안 가는데 얘만 길길이 날뛴 거 아니에요. 예. 더 가기도 힘들 만큼 많이 오른 것 같은데, 뭐 '비트코인이 새로운 가격 가기 전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네. 자, 뭐 시스템에서 뭔가 배경음악으로 깔았던 것 같은데 저한테는 이게 들리질 않으니까, 예, 조치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자, 네. 자, 이제 본격적인, 뭐 제가 시간이 별로 없어요. 25분 정도면 끝나야 되니까 빨리빨리 훑어보죠. 자, 지금 시장의 변수는 요렇게 좌우로 봤을 때 역시 뭐 지난주 내내 시장이 화끈하게 달아올랐던 건 새 정부의 정책과 관련된 기대감이 많이 작용을 했다라고 보이고, 뭐 방금도 말씀을 주셨지만 '수급적으로 외국인들이 치고 들어왔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인제 트럼프랑 시진핑하고 통화를 해 가지고 오늘부터 런던에서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다시 재개된다는 거, 저는 한 달이나 안 하고 있는 줄은 몰랐는데, 뭐 이것들이 지난번에, 예, 뭐 또 통화해 가지고 한번 뭐 "얘기를 해 보자." 이래 갖고 시작을 했다 그러더니 결국은 한 달 동안 그냥 지지부진하고 얘기도 안 되고, 뭐 서로 하여튼 앙금이 쌓였다가 지난주 수요일에서 목요일 넘어오는 사이인가요? 예. 트럼프가 시진핑하고 통화를 했다는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쪼끔 다시 에 모여서 얘기해 보자 이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히토류 얘기도 좀 나왔었고 그랬는데요. 어쨌든 뭐 호재는 요런 것들이 있고, 예, 악재는 뭐 무엇보다도 인제 철강 쪽의 관세를 50%로 올린 거, 예, 이런 부분들이 있겠고, 또 사실 이거를 얼마나 확대 해석을 할 것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가십 기사로서는 아주 뭐 최고죠. 예, 트럼프랑 머스크랑 싸웠대.
갈라섰대, 등 돌렸대, 서로 원수지간 됐대. 뭐 트럼프는 머스크를 지금 마약 중독자라고 얘기할 정도고, 머스크는 트럼프를 탄핵시켜도 좋다 뭐 이런 식으로 과하게 나가는 얘기들에 설전이 좀 오갔는데, 아마 처음에는 머스크가 인제 먼저 성질을 낸 거죠. 감세 법안이 자기가 하던 다지의 일과는 완전히 반대로 가니까 성질을 냈는데, 인제 과하게 성질을 내다 보니까 트럼프가 맨 처음에는 쪼끔 뭐 성질을 아니까 참아 준다, 참아 준다 그러다가 인제 어느 정도 선을 넘어서니까 인제 완벽하게 좀 예 돌아선 것 같아요. 그 뭐 그야말로 손절을 했다고 해야 되나? 지난 5월 말에 뭐 백악관 불러 가지고 행운의 열쇠인가 뭐 줬다 그러더니, 그게 "언제든 백악관 올 수 있어." 이런 징표라고 예전에는 통했다는데, 뭐 거의 갈 일이 없지 않을까. 뭐 관계가 끊어졌다고 트럼프가 얘기를 하고 있으니 쉽게 돌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 뭐 특히 스페이스X 지금 대안 찾는다고 뭐 나사라든가 미국 정부 관리들이 그 대체 우주항공사들 뭐 쫓아다니면서 막 일정 어 관리하고 스케줄 뭐 검사하고 그러는 것 같던데, 지금 뭐 스페이스X 따라올 만한 대안이 당장 없다 보니까 뭐 정부 계약을 다 끊거나 대출 안 해 줘서 뭐 폭망하게 만들어겠다든지 이렇게 하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아까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뭐 트럼프 임기는 3년 반이고 남은 게, 어 머스크 스스로 자기는 "40년 동안 기업을 할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데 대해서 진짜 이게 약에 취해서 이렇게 예 세게 얘기를 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안에서는 굉장히 좀 시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는데, 이건 뭐 그냥 우리나라 입장에서 뭐 시장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판단 들고요. 오히려 뭐 우주항공, 뭐 휴머노이드, 또 로보택시 이런 쪽에, 사실 로보택시 이번 주 금요일 날 목요일 날 공개인데 이거 예 흥행을 하려나 모르겠네요. 예. 그 시범 운행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이런 이슈에 묻혀 가지고 온통 가십 기사적인 그런 내용으로만 흘러갈 것 같아서, 뭐 '테슬라한테는 좀 악재성이다.' 이렇게 보이고, 뭐 후발주자들한테는 이제 테슬라의 그 선도적인 위치를 좀 뭐 쫓아가거나 이런 시간을 좀 벌었다라는 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미국 정부에서 뭐 보이지 않게든 대놓게든 테슬라에 대해서 굉장히 뭐 압박을 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약간 테슬라 쪽은 별로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인제 목요일 날 14% 빠지고 금요일 날 장중에 6% 오르다가 3% 정도 오르고 끝났는데, 뭐 그 14% 빠진 거만큼을 다시 회복하기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는. 자, 주간 증시 보면은 2주 전에 2,500 대에서 헤매다가 지금 2,800을 찍었단 말이에요. 미국장에 훈풍 없이 독약 청정이 가능하냐. 사실 이게 뭐 보완제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미국장이 좋으니까 우리 시장이 따라간다 이런 장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미국장이 빠질수록 오히려 우리 장이 돋보이는 현상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난주에도 뭐 우리 장 갈 때 아시아 나머지 시장들이 다 따라오지 못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올랐던 우리 증시인데요. 이게 뭐 지금 옛날 진짜 쌍팔년도 시장처럼 중국이 오르니까 같이 올라야 되고, 뭐 미국이 오르니까 같이, 뭐 내릴 때는 많이 좀 내리는데 오를 때 같이 오르는 증시는 뭐 작년에 1년 내내 보셨잖아요. 아무 관련도 없더라. 그러니까 미국장의 훈풍이라는 게, 그러니까 미국장이 아예 아작이 나 가지고 빠지면 같이 빠지겠죠. 근데 뭐 쪼끔 그냥 걔네들이 "안 간다." 뭐 "경기 침체 우려된다." 뭐 트럼프랑 머스크도 싸우지만 지금 트럼프랑 파월하고도 파국 직전까지 가는 분위기의 기사가 나오던데, 뭐 그렇게 내용이 있거나 이럴 때 "아유 미국 지겨워." 이러고서 나오는 자금들이 일부 우리나라로 또 올 수 있다는 가능성, 뭐 그리고 이제 대선 전에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그런 안들이 어떻게 보면 좀 어떻게 보면 먹히고 있는 거죠. 뭐 지수의 목표를 한 3,100 까지 본 것 같은데, 대선 끝나고 우리 증시 좋아진다. 그리고 외국인들 IB 하우스들이 어 뭐 겉으로는 지금 인제 좌파다 이래 가지고 쪼끔 찍는 분위기도 있는데, 어쨌든 이재명 표 뭐 그 정책적인 그 자극적인 정책이라든가 아니면 속도감에 대해서는 꽤
주목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들이 사잖아요, 어떻게 됐든. 지난 뭐 며칠 안 되지만 6월 달 통계나 5월 하순부터 보면은 뭐 이재명 대통령이 된다라는 게 거의 확정이 돼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발을 뺀 것도 아니고, 또 최근에 특히 환율 이슈 때문에 환율이 지금 1,360 원까지 또 주저앉았던데요. 예. 뭐 이런 상황들이 연말 정도 되면 오히려 지금 1,300원 초반까지 간다고 하니까 어 가격적인 효과에 더해서 환율 뭐 효과까지 먹으러 들어오는 단기성이든 뭐 중기성이든 그런 외국인들 자금이 더 유입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 3,000피 찍나, 제가 지난주에 계속 말씀드리지만 6월 달 안에 안 찍으면 오히려 올해 못 찍는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6 월에 찍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뭐 사실 기분만 좀 으쌰으쌰하면 이번 주도 가능할 것 같은데. 예.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충분히 3,000 시대에 대해서 대비가 돼 있느냐, 3,000쯤 되면 어느 정도 급의 되는 애들이 뭐 주도하거나 뭐 대장 역할을 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인사이트가 잘 갖춰 있지 않죠. 기습적으로 올라가죠. 예. 우리가 뭐 대비도 안 돼 있고 이런 상황에서 3,000을 간들 우리 계좌는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가? 어찌 보면 어떤 분들한테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도 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하다가 지금 예 한 200 포인트가 올랐기 때문에 이거 할 때 지금 잘 핀트를 못 맞췄다고 하면 뭐 200이 오른들 뭐 하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지. 내 계좌가 많이 좋아지지 않았는데 앞으로 2,800에서 3,000이 된들 지수만 구경할 뿐이지 내 계좌가 진짜 늘어날 거냐에 대해서 계속 고민을 하시고 그거에 맞춘 대응을 하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번 주 시황은 어쨌든 미중 간의 관세 협상이 오늘부터 런던에서 시작이 되는 이슈가 있고, 다만 트럼프가 지금 뭐 우군이든 아니면 곁에 있는 뭐 누군가든 계속 인제 뭔가 좀 태클을 걸고 뭐 사이가 갑자기 안 좋아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습니다. 이게 트럼프가 인제 혼자 남게 되거나 옆에서 뭐 조언을 해줄 사람, 아니면 뭐 친구라고 부를 사람이라는 게 자꾸 줄어들게 되면 결국 트럼프는 원래 성향이 그랬지만 뭐 독단적으로 하게 되겠죠. 그냥 천상천하 유아독존식으로. 그렇게 되면 쪼끔 이거는 사실 시장에는 그렇게 친화적이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 결론이라고 하는 게 뭔가 뭐 하자, 뭐 행정명령 막 서명하는 내용들이 시장에 막 도움이 될 거냐, 물론 뭐 각 그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한 서명들이라고 하나의 아름다운 법안이라는 메가 법안도 그렇고, 뭐 7월 4 일까지 해서 뭔가 추구하는 법안의 어떤 함의대로 행동을 많이 하겠습니다만, 어쨌든 뭐 주변에 흔히 말해서 월가의 물론 전설적인 사람들이나 예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사실 좀 걱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트럼프가 저런 식으로 가는 게 뭐 오죽하면 예 머스크도 걱정을 했다고 할까요? 뭐 깠다고 할까? 뭐 그러고 있는 거니까. 근데 어쨌든 제가 봐서는 일단 글로벌리하게 제일 큰 영향과 파장이 있는 건 미중 간에 계속 싸우냐 아니면 뭐 협상을 하고 있느냐, 이런 진행과 관련된 얘기가 그래도 시장에 평온함을 주느냐 아니면은 파국을 주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어쨌든 뭐 전화하고 또 한 번 만나서 얘기해 보기로 했어, 이런 뭐 흐름이 이번 주 초에는 이어질 것 같으니까 뭐 일단 글로벌 시장의 분위기는 그다지 나쁘지는 않을 거예요. 다만 인제 "파월 자른다." 이런 얘기도 연휴 사이에 나왔거든요. 근데 이게 또 다음 주 아시겠지만 FOMC가 있기 때문에 또 수사로 나온 얘기들일 수도 있어요. 이번에 안 내리면 정말 잘라 인제 압박을 하는 건데, 뭐 엊그저께 고용 지표 나온 거대로만 치면은 빨리 내릴 것 같지가 않은데, 이번 주중에 나오는 CPI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니까 CPI까지 한번 보고 연준이 어떻게 하겠거니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새 정부는 속도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인제 이번 정부의 장점이죠. 그전 정부는 뭐 비상시에 인제 맡았어도 한 두어 달은 그냥 조용히 소리 소문 없이 뭐 인수인계하고 이러면서 인제 조용히 시작하거나 이랬을 텐데, 이번 정부는 약간 시끌벅적하게 시작을 하는 느낌이고, 뭐 시장만 봐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되자마자 시장이 막
뭐 이틀 만에 한 100여 포인트 오르기도 하고 이러니까 '예사 정부와는 좀 다르다.' 이런 느낌이 있고 어제도 제가 공방 때 고런 말씀 드렸는데 쪼끔 조심스럽지만 어쨌든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또 메커니즘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열심히 페달을 안 밟으면 쓰러지거나 또 이번 정부의 또 탄생에 있어서 또 아주 핵심적인 어떤 약점들이 또 노출이 되면서 열심히 안 하면 진짜 국민의 그 시각 입장에서는 '열심히 하라고 뽑아 놨다.' 이거죠. 예. 열심히도 해야 되고 잘도 해야 되고 뭐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뭐 예전에 우리 그냥 빨리빨리 문화라는 게 그냥 뭐 좋을 때도 있고 안 좋을 때도 있었는데 지금 이번 정부에 들어오자마자 인제 며칠간의 흐름만 보면 '꽤 빠르다.' 이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는 정서에는 맞는 거죠. 뭐 좀 시원하게 좀 추진력 있게 박력 있게 해 봐." 뭐 이런 것들이 일단은 먹히고 있는 장이라고 보는 게 맞는데 이게 인제 속도가 떨어지거나 쪼끔 '아우 이제 좀 됐으니까 쉬어 가자.' 이렇게 되면 국민들께서 계속 닥달을 하겠죠. "너 사법 리스크 있는데 열심히 안 할래?" 예. 열심히 해서 나중에 정말 뭐 임기 끝나고 어떻게 뭐 재판이 되든 아니면 지금 이번에 뭐 국회에서는 대통령 재판 금지법까지 이번에 또 뭐 만들어 가지고 이번 주에 통과시키려고 하는 분위기도 있는 것 같던데 뭐 그런 게 그냥 뭐 국회의원들 숫자로만 보면 무난하고 뭐 한데 이게 진짜 뭐 '국민적으로는 이게 이해가 되는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마 정말 '열심히 잘한다.' 이런 얘기로 덮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사명감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봐선 꽤나 표면적으로 '열심히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게 인제 시장의 호응을 받거나 기대감을 키우게 되면 이상급등을 만들 수 있는 어떤 바탕이 만들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증권 쪽으로만 보면은 약간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식의 윈윈 흐름이에요 지금이. 뭐 여러분들이 이런 그 현상과 환경과 이런 것들을 쪼끔은 그래도 적극적으로 이용을 하실 필요가 있죠. 이게 뭐 자주 나오는 일도 아닐 거고 매 정권마다 나오는 일도 아닐 거기 때문에 이번에 초전박살 개념으로 해서 이 번갯불에 콩고 먹듯이 시장이 빨리빨리 전개되는 이런 흐름들 놓치시면 또 한동안 이게 올라가면 뭐 우리가 3,000이 갈지 3,200-300이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고 나면 또 딱 뭔가 도달되면 끝이잖아요. 그다음에 뭐 예 위로다 더 솟는다 아니면 수평으로 한 1-2년 지수가 그냥 수평으로 간다 이러면 별 걱정이 없겠는데 우리 시장이라는 게 늘 에베레스트 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올라가서 뭔가 어느 미상의 꼭대기를 마주하는 순간 남아 있는 건 데칼코마니처럼 내려오는 것 밖에 남지가 않다 보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사실 리스크죠. 계속 '이게 언제 끝날지 몰라.' 이래서 인제 못 붙기도 하고 내가 또 결심해 갖고 '야 이거 3,000 넘으니까 인제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는 5,000 시대가 열린다.' 이렇게 생각하고 뭐 3,000 부터 시작하려고 인제 요이 땅 준비하고 계셨는데 막상 또 3,000 가니까 그때부터 뭐 탄력이 본의 아니게 느려진다든지 뭐 그런 개연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왜냐 하반기에 뭐 경제 상황이 늘 좋거나 이렇게만 펼쳐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런 얘기들 하여튼 버무려서 이번 주는 단기적으로 어쨌든 아직도 지난주에 약발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관련되는 뭐 정책 우선순위를 갖고 있는 섹터들부터 살펴보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시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자 좀 정책적인 이슈에서는 추경 이슈가 있고 상법 개정안 이슈가 이번 주에 있습니다. 오늘 비상경제 무슨 대책회의인가 TF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추경 규모 확정한다는 얘기가 있던데 한 20조 원 하게 되면 전국민 지원금 250,000 원씩 나눠 주게 되면 14조 들거든요. 그 부분이 상당 부분 포함되어 있고 또 지역 화폐 같은 걸로 지급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들고 뭐 상법 개정안은 당연히 뭐 자사주 소각 이슈라든가 지주 회사군 또 금융회사 뭐 또 배당 많이 주는 뭐 건설주라든가 은행주, 증권주, 보험주에 대한 뭐 가치 밸류업 이런 것들로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거고
지금 요 표는 뭐 짠 글씨라 잘 보이시지는 않을 건데 이게 지금 현재 그 자사주 20% 이상 갖고 있는 회사 한 48 개인가 그렇대요. 그래서 뭐 작게는 지금 20% 니까 인제 최하가 20 이고 많이 갖고 있는 회사는 50%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지난주에도 한번 공방 비슷하게 할 때 말씀드렸지만 한 30-40% 갖고 있는 개별주들 다 신고가예요 지금. 예. 다들 이런 흐름을 알고 있으니까 다들 땡겨 놨어요. 자, 그리고 뭐 정부의 우선순위 중에 가장 이제 공약 순위로 1 순위가 AI 뭐 3 강에 드는 거였잖아요. 100조 투자한다는 얘기들 때문에 어디가 수요 업종이냐 이런 거 인제 찾는 흐름, 또 LLM 모델 갖고 있는 AI 소프트웨어들, 그리고 지금 AI 활용하니까 뭐 삼성이든 LG 뭐 계열사든 3주 만에 할 일을 이틀 만에 뭐 마치는 이런 결과들. 야, 이런 거 인제 현혹이 되면 우리나라도 참 어렵지만 인 뭐 그 쓰는 그 인력이 많이 필요 없는 사회가 자꾸 될 거라는 불안감이 엄습해 오죠. 예. 자, 그리고 코인 이슈. 지금 그 김용범이라고 원래 기재부 1 차관 하다가 인제 그만두고 나서 뭐 이름이 해시드 오픈 리서치의 뭐 대표를 맡고 있었는데 이게 코인 관련된 업체다. 근데 이 사람이 인제 정책실장, 굉장히 높은 자리예요. 이렇게 됐으니까 '코인에 대한 정책이 빨리빨리 수립되거나 인제 시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거기다 인제 미국 같은 데서도 원래 그 코인 그러면은 어 원래 중심이 되는 코인이 있었는데 그거 말고 어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서컨가? 예. 시컨가 서컨가 뭐 그 기업이 이번에 상장을 했는데 이틀 만에 30 불짜리가 107 불인가까지 올랐어요. 그래서 미국도 최근에 뭐 상하원 따르지만 스테이블 코인 규제 뭐 법제화 얘기도 나오면서 뭐 트럼프도 사실 그 재단이나 뭐 가계 전부가 지금 "비트코인에 미쳤다." 이런 얘기 나올 정도로 코인에 대해서 굉장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또 이번 이제 민주당 뭐 그 내에서도 디지털 자산위원회도 설치했었고 이게 또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한다는 얘기들도 있고, 하여튼 코인에 대한 법제화 이슈가 꽤나 강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판단 충분히 들고요. 대북 이슈도 마찬가지예요. 뭐 어쨌든 정권의 이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뭐 아무리 인제 무색무취로 실용주의로 간다 그래도 민주당의 기본 성향은 뭐 대북에 있어서는 쪼끔 유연하다라고 봐야 되겠고, 이번에 현충일 추념사에서도 북한 공산 세력 표현이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평화만 주구장창 강조했다고 하니까 이게 대북에 대한 약간의 유화 제스처. 거기다 인제 미국도 앨리슨 후커라고 2019 년도에 그 하노이 회담 실무 추진의 중간 역할을 굉장히 했던 여자분인데 이분이 국무차관이 됐다 그래요. 그래서 트럼프도 사실 뭐 개인적으로는 맨날은 아니지만 김정은하고 사이좋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어쨌든 저 하노이 회담을 실무적으로 이끌었던 사람이 국무차관이 됐으니까 아무래도 이런저런 뭐 인선에 관련된 사람을 씀에 있어서 '이 사람을 도대체 뭘 하려고 고위직에다 앉혀 놓은 거냐.' 뭐 이런 것들을 인제 추론을 하거나 상상을 하게 되면 뭐 관련되는 또 섹터에 투자 아이디어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죠. 그죠? 예. 자, 그리고 어 네, 방금 수입 플러스 이슈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중국 관광객도 올해 우리나라 1 등으로 많이 왔고 4 월까지만 550만 명 와 가지고 역대급 지금 스피드로 내방 관광객이 오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호텔 방이 뭐 없다 이럴 정도의 기사들이 나오던데, 호텔 신라도 뭐 좋은 자리고요. 서부 T&D라고 서부 트럭 터미널, 걔도 지금 드래곤시티 뭐 거의 만실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니까 호텔 관련주들 롯데관광개발 뭐 이런 것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이 말씀 드리고. 그리고 네. 자, 지금 단독 뉴스 제가 좋아하는데 이제 3일 동안 쉬었으니까 3 일 동안 3개 정도의 단독 뉴스가 이제 한경 그 기사발로 해서 나온 게 있는데, 2 개는 올라가는 주식에 대한 거라 뭐 오른 거 굳이 소개해 드릴 필요 없을 거예요. 뭐 하나솔루션이니 뭐 이런 거 여기 기사로 단독으로 나왔어요 그래야 뭐 감흥이 있나요. 이것처럼 56,000원 하던 게 7,000원 돼 가지고 거의 10분의 1 됐는데
이게 포스 회사예요. 키오스크, 포스뱅크라고. 올해가 최대 실적 도전한다는데 어쨌든 고점 대비해서 거의 한 9분의 1 토막 비슷하게 낮다라는 거고, 미국의 주문 증가로 매출이 1,000억까지 나온다고 하고, 서빙 로봇도 내년 3월이면 양산한다고 하니까요. 목표가가 8,500원이라고 돼 있는데, 제가 사실 주가는 뭐 현재가는 모르겠어요. 어찌 됐든 지금 뭐 7,000원이거나 뭐 한 6,000원대이거나 요 정도일 것 같은데, 백다방이라든가 이런 데랑 또 이런 그 뱅크, 포스뱅크니까 이런 이제 결제 단말기 관련된 그런 뭐 고객층도 확보하고 있는 그런 회사다, 뭐 이런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얘기들을 모아 가지고, 계란 이슈도 있다. 계란도 비싸대요. 한 판에 7,000원. 근데 밑에 그래프 보면 참 답답한 것이, 지금 팔리는 계란은 7,000원이 8,000원이 뭐 유정란 그러면 거의 10,000원 막 넘는데, 이 밑에 그래프 보세요. 5월 달에 산지 가격인데 특란 10개 기준으로 1,838원. 그나마 2월 달엔 1,400원대였는데 이제 많이 올랐다라는 그래프를 보여주기 위함이지만, 야, 중간에서 해먹는 거 진짜 많죠. 1,800원이 산지 가격인데 밖에 나와서는 뭐 훨씬 비싸니까. 뭐 제 생각에 열알짜리 뭐 특란이라 그래도 아무리 싸도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붙는 중간 수수료가 많은 뭐 품목 중에 하나다, 이 생각인데, 얼마 전에 미국도 그렇게 뭐 이 계란 모자라다 그 씨암탉들 막 질병 때문에, 조류 독감 때문에 폐사시켜 가지고 뭐 계란 모자라서 우리나라 뭐 수입해 갔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는데, 하여튼 우리도 지금 계란이 좀 비싸지고 있다라는 얘기. KCPD란 기업 하나만 생각이 나네요. 자, 요런 것들 지금 몇 개 테마와 이슈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지금 뭐 지역화폐라든가 지주회사, AI, 코인, 대북, 또 중국과 관련된 한알령 이슈, 또 에너지, 원전, 지금 보니까 주말에 보니까 원전 뭐 미국에서도 웨스팅하우스가 10개 짓겠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지만, 또 하나 인제 중요한 건 원전의 해체 시장. 이게 또 앞으로 뭐 미국 같은 경우는 40개 이상 지금 해체를 해야 된다고 하는데, 짓기도 어렵지만 해체도 힘든 모양이에요. 그래서 시장이 한 500조 시장이 열린다고 하니까 뭐 원전 해체 관련된 종목들도 좀 찾아보시고, 또 이번 정부는 어찌 됐든 뭐 에너지 믹스가 그렇게 과격하진 않지만 신재생 중심으로 꾸준히 늘려야 된다라는 거니까, 풍력이라든가 태양광 관련된 종목들 뭐 국내용으로만 보면은 우위에 있다라고 보겠고, 원전은 어쨌든 글로벌용으로 또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렇게까지 두서없이 얘기를 하다 보니 약속된 8시 29분이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시간은 아주 칼같이 지키는 편이에요. 다른 제 다음 순위에 있는 분들 절대 침범하지 않게 빨리 끝내는 게 원칙이라서 8시 30분 땡 치기 전에 여유 있게 인사드리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굿모닝 5부, 6부, 7부도 열심히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이번 한 주도 열심히 또 생존하고 계시다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뵐 수 있으면 또 뵙도록 하죠. 네. 자, 고맙습니다.